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 오늘의 작전 제목은 이겁니다. 천연가스 어게인 2022년. 정말 대폭등했던 그때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도 우크라 전쟁 때문이었었는데 천연가스가 저는 이 탄광 속 카나리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보통 이제 탄광 속에 막 가스가 찰 때 가장 먼저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카나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 먼저 움직이는 것이 천연가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 이 천연가스가 좀 움직이고 있어서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또 원자재 시장까지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천연가스가요, 거의 이제 2022년에 대시세를 한번 찍었죠. 예, BTU당, 100BTU당 이 10달러가 넘었다가 이게 1.9달러까지 막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최근 3개월은 더 떨어졌었거든요. 반등 후에. 그러다가 6거래일 연속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만 BTU당 한 3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게 10달러 가던 게 내려온 거니까 정말 많이 빠졌었거든요. 아마 최근 이 6거래일 연속 올라가면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K가스주들, 뭐 지역난방공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제는 지역난방공사가 느닷없이 또 7%대 반등을 했는데, 뭐 이걸 놓고 보면 천연가스 가격도 일시적인 뭐 기술적 반등, 우리의 K가스주들도 일시적인 반등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천연가스 지금 움직이는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생각만큼 쉽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이 탄광 속 카나리아고 훨씬 더 악화된다면 천연가스가, 그러니까 전쟁이 악화되기를 바라는 거는 아니지만은요, 그것을 미리 알려주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과거 2022년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2022년 8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정말 하루하루 막 비극적인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대폭등을 했었죠. 이제 그게 러시아가 유럽 전체에 대한 이 천연가스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러시아가 가스 강국인데 자기네가 가스관 이제 잠근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실질적으로 가스를 안 내버려다 주니까 유럽이 탈탈 털렸죠. 가스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대폭등이 나왔었던, 이제 그게 2022년이었었고요. 그러다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숨고르게 돌입을 하고 또 미국이 요때다 해가지고 이제 가스는 두 개로 나누거든요. 유럽에 러시아 가스가 있고 미국산 헨리허브가 있는데 우리가 공급할게라고 해서 미국산 공급 들어오고, 그때 이제 오히려 하나 신이 도왔다라고 하면서 그해 겨울에 유럽이 추울 줄 알았는데 정말 역사상 더운 겨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천연가스 가격이 쭉 떨어져서 5분의 1 토막까지 폭락을 하는, 여기까지인데 이게 지금 다시 꿈틀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탄광 속 카나리아고 이 천연가스 가격이 상당 부분 다시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느냐. 푸틴이 지금 트럼프가 뭔 말을 해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 앞에서는 웃다가 뒤에 나오면 딴짓하고 다시 또 우크라이나 공습하고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뭐 뉴스도 많이 보셨겠지만 내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는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그냥 한데 모이는 이 최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북중러는 따로따로는 만났지만 세 국가가 모여서 세 정상이 만난 것은 역사상 처음이거든요. 이제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금 푸틴이 어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와 중국이 힘을 합쳐서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이 불합리한 무역 제재를 함께 돌파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어제 이 상하이 협력기구 SCO에 인도 날라왔죠. 이란 왔죠. 튀르키예 왔죠. 이 브릭스, 브라질만 안 왔고 지금 안티 트럼프들이 다 모여 있단 말입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쉽게 평화를 돌리면서 푸틴이 후퇴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반전은 우크라이나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젤렌스키는 어떻게든 자신의 나라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넣고 싶어 하는데 유럽연합이 정말 아주 사악하죠. 안 봐줍니다. 너네가 끝까지 러시아와 딱 맞대고 있으면서 총알바지를 해라. 나토는 못 들어온다. 자, 이렇게 되니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영토를 지나고 있는 러시아 가스관을 봉쇄하지 않느냐라는 이 우려가 지금 다시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림을 일단 하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러시아에 있는 가스전이 어떻게 유럽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그 가스관들의 그림인데,
원래는 이제 메인이 우크라이나 영토 밑으로 해가지고 저쪽 독일로 가게 되는 저게 메인이었는데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저 위쪽으로 빼서 노르드 스트림이라는 1, 2를 만들어서 야 우크라이나 없어도 우리가 저 노르드 스트림을 통해 가지고 유럽에다가 가스를 공급할 수 있어라고 하는데 3일 전에 저 판결이 났죠. 저 1, 2를 2년 전에 누군가가 폭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거 누가 폭발시켰냐? 러시아 푸틴이 스스로 폭발시켰다. 뭐 미국의 CIA가 폭발시켰다.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폭발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2명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저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 노르드 스트림으로 가스를 못 보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유럽으로 가스를 보내는 것이 우크라이나 땅 밑으로 가게 되는 저 가스관인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쫓기고 유럽도 잘 안 도와주고 물론 이제 어제 뉴스를 좀 보니까 마치 이 유럽연합이 과거의 연합군처럼 평화 유지군을 결성해가지고 지금 유럽연합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투입하겠다, 뭐 트럼프도 허락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지만 또 보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홀로 서 있기 때문에 마지막 카드로 자신의 영토 밑에 저 러시아 가스관을 또 막거나 또 이런 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당장 또 뭐가 나옵니까? 천연가스 선물 가격 또 폭등을 하게 되겠죠. 게다가 올 겨울은 여러 기상학자들이 추운 겨울이다 또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난방 수요 더해지면서 오히려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할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꽃놀이패가 됩니다. 왜냐? 천연가스 가격 급등하면 러시아가 가스 대국이니까 좋고 팔 사람이 없잖아 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중국이 딱 이미 밀착을 해가지고요. 현재 시점으로 러시아 가스 1위가 독일이 아닙니다. 중국이 1위거든요. 왜냐? 저걸 대비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이 어떻게 결탁을 했냐면 그 시베리아 가스전 있잖아요. 그것과 중국을 옆으로 빼는 시베리아 힘이라는 가스관을 이미 만들어 놔서 부족하면 중국한테 계속 가스를 넣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 천연가스의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러시아는 오히려 더 제약해, 오히려 더 압박해라고 하는 게 좋아요. 가스 가격 올라도 좋고 유럽에 안 가면 중국한테 보내면 좋고 이제 이런 상황이고 오히려 유럽이 내분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보면 슬로바키아, 뭐 헝가리아, 오스트리아 이런 쪽은 러시아 저 가스관 건드리지 마라. 우크라이나가 너가 다 좋은데 우리는 저 러시아 가스를 써야 된다는 쪽이고요. 왜냐? 영국, 독일, 프랑스는 미국산이 헨리허브를 갖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독일과 프랑스는 야 러시아 너네 이러지 마 오히려 압박을 하고 있고 유럽이 오히려 균열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더 역설적인 거는요. 지금 시점에서 러시아도 가스 가격 상승하기를 원하죠. 자기네가 가스 대국이니까 미국도 알게 모르게 가스 가격이 올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도 그 미국의 헨리허브 팔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런 공통적인 상황을 좀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야 될 것 같기는 한데 누가 진정한 승자인가? 여기를 좀 놓고 보면 저는 푸틴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당히 올라야죠. 천연가스 가격도 저는 한 4달러 선이 임계점인데 지금 한 3달러 전후에서 움직이거든요. 넘어가면 인플레이션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관세 때문에도 이제 트럼플레이션 하는데 저는 가스 가격 올라가면 유가도 따라 올라갈 게 뻔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트럼프가 굉장히 입지가 힘들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러시아, 중국 뭉치고 여기 인도 뭉치고 이란 뭉치고 뭐 북한까지 합류를 하는 여기가 원자재 가격, 특히 원유와 가스 가격을 높이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미국산입니다. 헨리허브 가격 기준으로 이제 차트를 열었거든요. 미국산. 이거 보면은 최근에 6거래일 연속 바닥 찍고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주봉을 놓고 보면 이때죠. 바로 2022년 8월에 이게 100만 BTU당 10달러를 돌파를 했던 게 이제 그야말로 급락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가 한번 올라갔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 이런 라인인데요. 월봉 차트로 이 천연가스 가격 놓고 보면 지금 굉장히 이제 60월봉을 이탈을 하면서 밑으로 그냥 빠지기 직전에서 다시 세우고 있는데요. 제가 여기 만일선을 한 여기가 이제 3.8달러 선인데 앞으로 천연가스는 한 25% 정도 더 상승폭이 남았잖아요. 여기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는 금방 전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안티 트럼프들, 반 트럼프들이 다 결탁하는 이런 모습, 러시아, 인도, 뭐
튀르키예, 이란 모이고 있는 모습이 결국 원자재 랠리의 출발점이 아닌가. 그렇다면 완전히 10달러에서 한때 뭐 2달러 때까지도 왔던 이 천연가스가 이번에 우크라 전쟁의 재개를 빌미로 먼저 튀어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탄광 속의 카나리아라는 표현을 했고요.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천연가스 ETF가 그나마 좀 적립하기엔 좋다고 보고요. 국내에서는 어제 시세가 좀 났던 지역난방공사가 그대로 받아서 이걸 올릴 수가 있거든요. 예. 한국가스공사와 다르게. 왜냐하면 가스공사는 약간 가스비에 대한 제약을 받잖아요. 근데 반면에 지역난방공사는 자기네가 그대로 가스 가격 전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난방공사를 하나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가스주로 본다면 SK가스 두 종목 정도를 저는 이번에 이 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라서의 수혜주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작전 최근 나오고 있는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한 그 이면 살펴봤습니다.